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참 난감하고 곤란한 이 나르시시스트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을 지적을 하고 바꾸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 내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수용하셨다고 생각하고 이 대처법을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과 되도록 엮이지 않고 거리를 멀리 두는 편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입니다. 이 사람과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끌려다니고 계속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고 그 일명 저희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계속 그런 관계를 형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남 탓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큰 실수를 해도 아주 관대하게 용인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작은 실수만 해도 아주 물고 늘어지고 지적하고 깎아내리고 이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은 되게 답답하고 뭔가 억울하고 이러한 감정만 쌓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자기의 연인이 나르시시스트라면 뭐 헤어질 수 있으면 저는 헤어질 수 있는 게 사실 내 인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일에 가족이 이렇다면 뭐 인연을 끊을 순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멀리하고 접촉을 최소화하고 연락도 최소화하고 이렇게 멀리 거리를 두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쓸데없는 에너지를 빼앗겨서 내 인생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는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의 어떤 남 탓하고 에너지를 갉아먹고 이런 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만일에 아무리 경계를 한다고 해도 불가피하게 이런 가족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모임 등에서 나르시시스트들과 엮이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최소한 나의 어떤 정보를 공개를 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각이나 나의 감정,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도록 하지 마셔야 해요. 왜냐면 이 나르시시스트들은 또 자기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 싶으면요. 접근을 해서 관계를 형성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때 내가 만일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서 나는 실제보다 낮게 보고 타인은 이렇게 높게 보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러한 나르시시스트들과 엮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데도 되게 유능한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일 이 나르시시스트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면 나를 하찮게 보고 나를 무시하고 깎아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뭐 잘 돼야지만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있죠. 야, 너 걔 사실 어떤지 알아? 걔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뒷담화를 계속하면서 나를 밟아서 자기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착취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이러한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회사에서 이런 나르시시스트들과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때도 계속해서 경계하고 나의 정보는 최대한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친절하지만 사무적으로, 업무는 하지만 피상적인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를 해나가되 계속 어느 정도의 선은 갖고 이 관계를 갖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과는 업무 분담을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최대한 같이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 분담을 철저하게 해놓고 최대한 문서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되도록 나누지 마시고 같이 일을 하는 내용은 뭐 메신저나 이메일 같은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공적인 이러한 문서화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그냥 기대를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그냥 어지간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거 너무 이상한데? 지적하고 싶고 이런 이 사람의 단점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평가에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나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쓸데없는 에너지가 더 많이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사과를 하는 경우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사과를 하되 저 사람이 잘못한다고 해도 사과를 받을 일은 거의 없겠구나. 그냥 이렇게 마음을 놓고 가시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고난도의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잘난 체를 하고 그냥 어지간하게 뭐 내 헌담을 하고 이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나의 영역을 침범을 한다거나 그 일명 저희가 선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사실 말을 해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이 사람이 길길이 날뛰고 그런 게 예상이 되더라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고 계속 점점 더 그 간섭이나 내 영역을 침범하는 게 더 심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럴 때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는 건데요. 이런 거는 하지 말아주세요. 불편합니다. 그냥 딱 이 한마디면 돼요. 여기 뭐 화를 내거나 뭔가 더 그 사람을 수긍하는, 뭐 달래는 제스처를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몸이 건조하지만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편이 말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제 경험상으로는 더 나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갑니다. 근데 어차피 말을 해도 안 바뀌고 말을 안 해도 안 바뀐다면 이왕이면 그냥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한다고 사실 한 번에 알아듣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죄송해요. 제가 그거 몰랐네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다르게 행동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제 탓을 하거나 아니면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차피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내 말이라도 해서 내 속이라도 시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있기는 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움찔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은 최소한 압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막 길길이 날뛰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조심합니다. 물론 이게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기회를 봐서 너무 자주 얘기를 하면 전혀 먹히지가 않으니까 간간히 이렇게 계속해서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길길이 날뛰고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고 너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명 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너가 너무 선을 긋는다. 너에게 벽이 느껴진다. 너는 너무 차갑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과 거리를 멀리 두고 싶어 하는 지금 그 목적이 달성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좀 내현적인 자기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를 그냥 인정을 못하고 그냥 너가 힘들어서 그렇구나. 너가 언제든지 힘들면 다시 나에게 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나에게서 자기가 뭐 의존을 하거나 정서적으로 착취를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말은 되게 좋게 부드럽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이고 어떤 문제인지 못 받아들인다는 거에서는 이 길길이 날뛰는 사람들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또 똑같은 그 침범을 계속 해옵니다. 특히 이제 딸과 어머니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간섭하고 경계를 넘어오는 일이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하면 돼요. 네, 뭐 굳이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실랑이를 벌이거나 감정 싸움을 벌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게 불편하다. 그러니 이거는 하지 말아달라.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만일에 그 나르시시스트적인 상대가 이때 막 나한테 욕을 하고 이러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먼저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이제 보지 말자. 우리 만나지 말자. 너 이제 집에 뭐 오지 마라. 이런 얘기 듣는데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아니 내가 먼저 할 얘기를 왜 자기가 하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가 단절이 된 건 맞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행동은 관계를 끈 차가 아니라 너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와서 너가 잘못했다고 하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계속 나한테 매달려. 이러한 제스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보다 위에 있다. 늘 이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기분은 좀 나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 네,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과정을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막 이 사람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아, 이거 그냥 저희가 그 동물 훈련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동물 조련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린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이 있고 아이의 그 땡깡도 받아줘야 되고 막 부모가 아이와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나와 동등한 어른이라고 생각하기보단 몸은 어른이고 만일 나보다 나이는 많더라도 이 사람은 그냥 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금은 더 편해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자기애성 성격을 가진 분들과 지내기는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많이 나쁜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지금 자기 내면이 너무 불안정해서 자기 내면에서의 어떤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물론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조금은 좀 안 됐다 싶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면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현실적인 어떤 대처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모쪼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의견,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감사합니다.